여러분 안녕하세요. 임경아 의학영양학 박사님과 함께하는 AWCA 건강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네. 건강 프로젝트 하면서 네. 계속해서 뭐 결핵도 얘기하고 네. 또 폐렴도 얘기하는데 네. 뭐 항상 저희들 혼돈하죠. 맨날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감기하고 네. 독감은 도대체 무슨 차이냐. 네, 맞습니다. 예, 네. 이렇게 치료할 때도 어려운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은, 이게 감기고 이게 독감이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바르게 이해하시고 또 예방을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기하고 독감은 어떻게 다른가요? 감기, 독감 누구나 뭐 쉽게 생길 수 있는 흔한 질환인데 사실 그 증상이 너무 비슷하고 그래서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독한 감기가 독감 아니냐 이러시는데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감기하고 독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감기는 미열이 서서히 시작됐다가 뭐 한 일주일 정도면 끝납니다. 근데 독감이라고 한다면은 이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열이 납니다. 네. 고열이 나고 갑작스럽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제 열만 나는 게 아니라 오한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떨리는 부분이에요. 감기는 오한은 없는데요. 절반 이상의 독감 환자인 경우에는 오한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근육통을 동반했다 이럴 땐 독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감기는 그렇게 기침하거나 콧물이 나거나 약간의 미열이 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데 근육통이 있고 피로감이 있다. 이럴 때는 이제 독감으로 의심하셔야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피로감에다가 반막까지 떨어졌다.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사인입니다. 그리고 마른 기침이 2주, 3주가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나온다. 네. 그리고 이제 콧물도 코막힘 증상이 일주일 정도면은 괜찮은데 콧물은 좀 미미하다. 이럴 때는 이제 독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항상 백신을 저희가 이제 가을쯤 되면 맞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독감 백신은 있는데 네. 감기 백신은 왜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이 독감이라고 한다면은 예방 접종이 있죠. 그러니까 예. 그 해에 유행할 만한 그런 바이러스들을 이렇게 선별합니다. 그래서 그 선별을 해가지고 그 전문 기관과 그다음에 WHO에서 그거를 이제 선별해서 이런 감기가 예방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백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백신은 반드시 맞아야 되지만 감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감기인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그런 바이러스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기는 예방접종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감은 예방접종이 있고 감기는 예방접종이 없는 이유가 이 바이러스 차이인데 독감의 원인은 인플루엔자의 바이러스 한 가지지만 네. 이 바이러스 A, B, C 타입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심각한 독감을 일으키는 부분은 우리가 A형, B형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매년 이렇게 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지만 이제 감기인 경우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건 주사는 없어요. 근데 이제 감기는 우리가 리노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콧물 이렇게 나오거나 보통 우리가 감기를 일으킬 만한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은 우리가 팬데믹을 생각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그 자체는 사실 굉장히 흔한 감기 바이러스예요. 그게 이제 변형이 되고 이제 코로나 19이라는 그거 이제 우리가 구분하지만 이렇게 흔한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노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외에도 200여 종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될 수가 있어서 이걸 다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서 예방 접종이라는 건 불가능하고 대신에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 하면 그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약을 먹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콧물이 나왔다, 콧물을 증상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열이 나면 열을 해열제를 준다거나 근육통이 있다면 그에 관련된 약을 먹는 거지 우리가 감기를 완전히 완치해주는 그런 약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감기나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게 무척 중요하잖아요. 무척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사실 저희가 코로나를
시간을 지나오면서 많이 이제 교육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사람이 있는 데는 요즘은 꺼려야 되는 거고, 감염병이 이게 돌거나 뭐 조르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여러 사람이 있는 걸 좀 가능하면 삼가하시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감염되는 그 포인트가 항상 코나 눈으로 이렇게 손으로 비비거나 이랬었을 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외출하고 와서는 손을 씻거나 손을 비비거나 코를 후비거나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출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비누로 깨끗한 이렇게 손가락, 솜터 뭐 이런 것까지 깨끗하게 씻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바이러스에 가장 좋아할 만한 환경이라는 거는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건조하지 않도록 가습기를 쓰신다거나 아니면 뭐 집안에 빨래를 이렇게 적셔서 이렇게 걸어 놓으셔도 되고요. 수시로 물을 드시는 부분, 그리고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능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양소가 골고루 된 음식을 섭취하고 무엇보다도 잘 주무셔야 돼요. 네, 잘 주무시고 그다음에 기침을 한다 하더라도 좀 저희가 예의 있게 뭐 이렇게 입을 가리거나 뭐 손 이렇게 팔로 이렇게 가리거나 하는 그런 그 예절도 이렇게 중요하겠습니다. 사실은 면역이 떨어졌을 때 뭐 네. 감기든지 독감이든지 하여튼 바이러스가 어느 네. 순간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그런 식품도 네, 많이 먹어야 되고 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디든 네. 이렇게 성문이 이게 잘 닫혀져 있고 네. 이 수비가 잘 되어 있고 방어가 잘 되어 있는데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죠. 이게 감기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미 나는 피곤하고 면역이 이렇게 무너졌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뭐 감기가 걸렸다면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요즘 피곤했나, 잠을 못 잤나, 잘 못 먹었나,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면역이 좋은 음식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런 면역을 질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주변에 다 널려 있거든요. 우리가 흔한 감귤류만 하더라도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냥 뭐 흔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비타민 C라는 거는 이 감염과 싸우고 있는 게 백혈구거든요. 이 백혈구는 정말 보면은 무슨 폭탄처럼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냥 팡 하고 터지는 게 우리 눈에서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 백혈구를 증가시키는 게 도움을 되는 게 바로 바이타민 C면서 뭐 이런 우리가 이제 감귤류라고 하죠. 자몽, 오렌지, 귤, 라임, 레몬 이런 것들을 드신다면은 활성산소를 막는 항산화 물질이에요. 그래서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런 과일들 드시고요. 그리고 또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얘네들이 좋은 게 뭐냐면은 비타민 A, C, E가 풍부하고 이게 다 항산화 영양소거든요. A, C, E가 면역을 높이는 데 중요하고 그리고 강력한 항염증제가 설포라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항산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드시거나 찜으로 이렇게 드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강황도 되게 좋거든요. 커큐민이 면역력이 증진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감기가 올까 말까 한 것 같다 이럴 때는 카레를 이런 집에 있는 야채 다 넣으시고 이렇게 드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크 초콜릿도 때론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폴리페놀이 많아서 그런데요. 이 폴리페놀이라고 한다면은 염증을 줄여줍니다. 결국은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초반에 우리가 표면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잘 먹어서 이거를 견뎌내면 되지만 얘네들이 계속 안으로 침투를 해서 처음에는 코감기에서 목감기에 다시 폐로 가거나 또 다른 장기로 갔을 때는 이 염증도 같이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게 염증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폴리페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C와 또 항산화 물질이 많은 또 항바이러스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베리류 과일들입니다. 네.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이런 것들도 많이 드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미생물의 유리한 이제 박테리아 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뭐 우리가 생선이나 등푸른 생선, 연어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녹차라든가 홍차라든가 이런 이제 플라보노이드가 많은 그런 이제 티를 이제 자주 드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내가 이거 잘 먹고 있는 거는 아닌가 이렇게 보실 때는 5가지 색깔의 야채들 그리고 생선 또는 뭐
지육류,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도 적당히 드셔야 되고 제철 과일들 이런 것만 드셔도 사실 충분히 영양소는 다 들어가 있고요. 단지 뭐를 더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평상시에 너무 설탕을 많이 먹은 건 아닌가? 술이나 패스트푸드나 뭐 담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좀 피곤한 건 아닌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설탕이 들어가 있으면 이빨이 썩는다고 하잖아요. 치아가 썩는다고 하는데 이 설탕이 뭐 치아만 썩하겠습니까?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게 가장 큰 부분이 1등 공신이 설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설탕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봄과 함께 뭐 딸기나 블루베리나 라스베리 이런 거 뭐 듣기만 해도 굉장히 느낌이 상큼하죠. 네, 상큼하고 아주 네, 신선합니다. 에너지도. 네, 그래서 네. 바이타민 C 많이 드시라는 말씀이에요. 네. 임 박사님 말씀은.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감기, 독감 예방을 하고 이미 걸리신 분들은 또 이런 것들을 잘 드셔서 뭐 빨리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되겠죠. 네, 그리고 쉬라는 사인일 수도 있어요. 좀 네. 쉬시죠. 근데 네. 이 쉬는 게 잘 안 됩니다. 근데 그 쉬어야 부분도 되죠. 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을 똑똑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네. 자, 오늘은 감기와 독감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